안녕하세요. 부동산 톡톡 리치만 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가 틈새 투자처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규제로 인한 부담감이 급증하고 세금 중과 등을 이유로 지식산업센터가 대체 투자 상품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식산업센터는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기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이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일까요? 지식산업센터는 동일한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 건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IT 산업과 같은 지식 첨단 산업이나 정보통신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나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제조업체를 기존의 공단 지역에 위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던 것이 2010년도부터는 지식산업센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가 넓지 않다 보니 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수평으로 있던 공장들을 수직으로 건물을 올려서 많은 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노후된 주택들을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올리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용지와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발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면 가산 디지털단지, 구로 디지털단지, 성남산업단지, 안양 군포산업단지, 동탄 테크노밸리 등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 시설은 무엇일까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업의 집단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 관리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벤처 기업들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 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갑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용과 제조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중에 바로 제조용입니다. 제조용은 업무용이 아닌 제조를 할 수 있는 공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수요자한테만 분양을 했었지만 제조용 지식산업센터가 보편화되고 늘어나면서 일반 사람들한테 투자로 어필이 되고 임대가 잘 맞추어진다는 이유로 일반인들도 투자 목적으로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들이 물량이 넘쳐나다 보니 공실이 많다는 것으로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실이 나는 부분은 공급이 넘쳐나는 업무용들이고요. 제조용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 보니 어디서 분양을 하던 완판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제조용은 소액투자, 세제 감면 혜택 등 안정적인 투자 수익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서 입지나 미래가치 등을 갖춘 곳이며 기업 수요가 풍부한 곳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선별한다면 실패할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 제조용 드라이브인을 소개할 건데요. 제조용 드라이브인이란 건물 상층부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해서 물류를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라 선호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예전처럼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주차장까지 어렵게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금의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물류입니다. 지금은 도소매업, 유통하는 업체들이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더욱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물류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물류 관련 임대용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호강을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중 제조용 드라이브인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장점을 보실까요?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무한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장의 경우 시 외곽권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많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역세권과 같은 교통과 입지가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법인일 경우 최대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상태와 소득 규모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대출이 가능해서 대출 레버러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다. 전매를 통한 빠른 자금 회전과 개발 호재가 있는지 교통 인프라와 배후 지역을 확인하여 특화된 장점을 갖춘 호실인지 등을 잘 고려한다면 선점을 해야겠습니다. 분양받을 시 중도금 대출 무이자인데요. 중도금 대출에 대한 무이자 적용이 일반적이라서 초기 투자자금 10%만 있으면 등기 때까지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한 이점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데요. 개인과 법인은 물론 신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금리 또한 타 부동산 상품보다 유리한 것은 확실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6%가 적용될 때 지식산업센터는 3%대의 대출 이율이 적용되었으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저렴한 관리비예요. 대형 건물의 경우 3.3평방미터당 5,000원 안팎이고 소형 건물은 8,000원 안팎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장기 임대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업무 지구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입주자가 늘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배후에는 큰 주거단지가 있는지 확인 후에 투자해야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는다면 임대 공실에 대한 걱정을 덜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임대를 하면요, 5년의 장기 임대 계약을 하고요, 연장 계약도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금 혜택입니다.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던 간에 세금에 대한 부분은 참 예민한 부분인데요. 세금에 있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입주자가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법인세 4년간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상업형 건물로서 4.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실입주를 하게 되면 취득세 50%의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이는 지식산업센터 전매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5년간 사업을 유지해야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임대 또는 매각 시에는 추징을 합니다. 재산세입니다. 7월 토지분, 9월 건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과세합니다. 실이용자는 37.5%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인데요. 법인세를 감면 혜택 받는 경우에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이전할 때는 법인세를 4년간 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세입니다. 부동산을 팔 때 차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고요.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50%,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 시 40%,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소득세인데요. 임대를 통한 임대 수익은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년 5월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세제 혜택 자격 요건을 보면 최초 분양자이며 실입주 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내용만 믿지 마시고 투자를 하실 때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으시는 투자자분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높은 대출 한도와 낮은 금리,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빌딩과 달리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 제한으로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실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공급이 급감하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일시에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공실 우려도 있습니다. 단점을 고려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을 선별 후 투자한다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조건 지식산업센터 장점이 많다고 해서 바로 선택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알아보시고 선택하셔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